네, 모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난주에 뵙고요. 이제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한 2주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거진 출진 단어로는 2주 만에 이제 뵙게 되고요. 여튼 이렇게 우리 이영수 교수님 좋은 일로 이제 쾌차됐어요, 이제. 좋은 일이 발생했다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해요. 그 간에 고통은 있었지만, 축하합니다. 그리고 요즘 멀리 미국에서 우리 신임원 선생님이 좀 못 들어오시는데 별일은 없으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셔서 못 들어오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다음 언제라도 또 저희들 거진 출진단에 합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어, 마주 가득합니다. 오늘 거진 출진단에 오늘 20차로 돼 있죠? 20차. 네, 원기 109년 10월 27일 거진 출진 단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종사님이 천지 팔도를 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번째 도 천지 순리 자연한 도 제가 좀 더 그대로 읽으면 천지 즉기 자연한 도를 쳐받아서 순리 자연한 도를 쳐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합리와 불합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리기를 어렵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인가? 무엇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 2주 동안 공부 체험 나누기, 체험 나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순리자연한도를 좀 연마하면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정 요론에 이게 나와 있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뭐 정확치는 않은데 대충 제가 기억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길,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대종사님이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수양의 목적은 사리 연구에 있고 사리 연구의 목적 그것은 취사를 잘해서 복과 해를 장만하는 데 있다.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의 요도가 수양에 있다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그 목적에서 결국 복과 해를 장만하는 데 있는데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귀결시키려고 하면은 많은 공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제가 혼자 이 천지 순리 재난도를 연마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면서 어, 그 다음 차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할까 싶습니다. 어느 분부터 인사할까요? 나 선생님이 제로에 있네요. 1번. 네. 아, 그렇군요. 제가 맨 위에 그 화면에 보이나요? 1번. 네. 네. 네네. 이게 말씀 네, 저한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 달라요. 전부 저한테는 달라요. 전부 달라요. 전혀요. 네, 대부분 저한테는 다른데, 1번 나 선생님. 네. 네,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짧게 드릴게요. 짧게. 왜냐하면 다른 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팔도 중에서 이제 천지의 순리자연한도 네 번째 도에 대한 이제 주제인데요. 어,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 참 재미가 좀 없는 주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깊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보면 천지팔도가 사실은 우리 자성의 여덟 가지 그 팔도하고 일치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게 그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깊은 저희가 공부에 그런 실마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이 합리와 불합리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참 기준이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세간에서 하는 것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할 때 뭐 부모님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서에 나오는 윤리도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유명한 그런 철학자나 그런 정치인이나 아니면 성인들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참 많아요. 자기 인생의 그 경험에 의해서 그걸 어, 그 판단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다르겠다 싶은 것도 있고 만약에 이게 그런 면에서 각자 다르다면 그걸 또 어떻게 일치를 시킨다 그럴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그래도 근본적인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재미있는 회화가 될 걸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전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이걸 또 만들어내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네, 좋은 회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태원님 그 옆에 계신데? 지태원님? 네? 지태원님 두 번째 제 화면에. 아, 그래요? 네, 제 그러면 해야 돼, 화면엔 해야 제가 돼. 맞아요. 그게 꼴찌인데. 순서. 저는 이 주제를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제를 딱 보면서 느낀 건, 음, 합리와 불합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래서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지? 하는 순간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운전해야지. 예,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분별했단 말이죠. 그러면 분별한 걸로 제가 또 저를 설명을 하자면 저는 나의 이익이 아닌 공익의 이익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우리의 기준으로 저는 합리와 불합리를 사실은 좀 기준으로 삼는 편이고요. 제가 또 누구에게인가 말할 땐 제가 분별하지 않는 그 시간, 그 상태에서 기준을 삼는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원사님, 이거, 잠깐요. 아, 의사진행 예. 발언 좀 할게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원사님. 이거 지금 예. 여기에 대한 자기 의견을 지금 내놓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갑자기 첫 인사인데? 그건 아닌데, 저기, 나 선생님이 먼저 네. 이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했었으면 싶었는데, 인사와 동시에 쫙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네, 이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고 이제 인사 말씀 겸해서 한 건데, 여기서 해답을 이 얘기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뭐, 예, 인사하시면서, 의사진행 어, 발언이었고요. 예, 의장님이 계속 진행시키면 되겠습니다. 화면 다시 네. 켜놓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건 빼놓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공지화면 아니요. 놔두고요. 혹시 저기 지타원님, 네, 여기서 일단 합리와 불합리를 저희들이 먼저 한 말씀 먼저 나눠볼까요? 네, 순리자인한 도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합리와 불합리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이렇게 좀 더 잡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네. 합리, 불합리가 나왔고, 순리자인은 뭐 벌써 나왔지만은,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에 대한 저희들이 판단 기준이 할까요? 무엇이 합리고 무엇은 불합리인가? 그걸 조금 한 번 말씀 나눴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합리, 네, 불합리를 저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각각이 기준이 다르다. 그러면 네, 저는 저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 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분별하지 않는 그 상태로 뭔가를 말할 때는 예,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와 너의 어떤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일이라면 그건 예, 합리적이다. 네. 네, 근데 나가서, 불합리라는 것은 어 나와 너의 각각의 어떤 이익을 그러니까 각각의 편리함을 위해서 말하는 것은 불합리한 거다. 이제 저는 좀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편이에요. 제가 조금 여기 좀 주제를 조금 더 이렇게 좁혀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순리자연한 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보다 합리와 불합리. 그런데 이 기준이 여자의 기준, 남자의 기준, 또는 어린 아이의 기준, 학생의 기준, 노인의 기준, 다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운동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그냥 걷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하면 산수, 유산소 운동 해야 되는데, 격투기를 했다. 애들 저기 초등학교 애들 막 저기 태권도 다니잖아요.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78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야 태권도 다녀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 그러신 것을 아마 지타원이 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행동을 옮길 그래서 때에는 아니 네, 그러니까 각각의 기준이 다르단 말이죠. 각각의. 그렇습니다. 각각의 기준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각각이라는 것은 여- 뭐 남녀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는데 그 각각의 합리적인 거냐 불합리적이냐 것은 각각의 기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거라는 것은 뭐 일에 있어서는 나한테 맞는 일인 게 합리적인 것일 것이고 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공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들의 문제였을 때 그 공익이어야 할 것이고, 저는 그런 것들이 각각에 따라서 합리와 불합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린 거고, 저는 네, 이제 자연한 도, 순리 자연한 도? 그거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날씨가 가을이 없어져 실종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갑자기 날씨가 가을 날씨예요. 어제 나가니까 아주 초가을 날씨처럼 낮에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는 싸늘할까 봐 옷을 네 겹을 입고 갔어요. 바바리, 원피스, 속내일까지 해서 네 겹을 입고 갔는데 네 겹을 입고 있으니까 너무 더워요. 그래서 바바리를 벗었어요. 벗고 이렇게 원피스를 입고 돌아다녀도 춥지 않아요. 그것이 순리자연한 도, 순응하는 거, 자연에 따뜻하면 가볍게, 추우면 껴입고, 그게 순리자연한 도 아닌가? 질문 저희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사용할 때, 네, 나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네네, 질문. 아, 저기 이렇게 우리 지타원님이 좀, 지루하실까 봐, 외로우실까 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 예를 들어서요, 점잖은 데 가면은요, 점잖은 데 갈 때는요, 옷을 좀 많이 껴입어요. 넥타이까지 매죠. 아무리 예, 더울 때도 넥타이까지 매고 이렇게 저기 뭐랄까요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점점점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격식이 없는 데로 가면 이제 어떨 때는 러닝 입고 대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전이지만은 한 30여 년 됐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저 뭐라 그럴까 무역 그 대담을 하는데 러닝만 입고 있었어요. 러닝만 시골이었거든요. 근데 그 러닝 입고 입으면서도 우리는 그것만 신경 안 쓰면 정말 뭐 무역 얘기를 더 같이 했어요. 여기 선풍기 이렇게 조금 저기 천장에서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면은 덥다고 그래가지고 옷을 다 벗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차곡차곡 입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이성으로서는 때로는 그런 것이 많이 차지해요.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순리자유라는 것이 아닌가? 그 경우에서는 그게 또 순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지타원님.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이, 사람이 그 기온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잖아요? 그, 제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입고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자연에 순응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조정할 수 없는 기온이나 기후나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자연스럽게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시간, 이런 것들이 순리자연한도 아닐까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오직 그 기후, 날씨, 온도에만 그거에만 의해서 국한하진 않죠. 결정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합리와 네, 불합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네, 우리 네. 인간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동물처럼 그냥 더우면 그늘에가 있고 뭐 따뜻하면 나가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사실은요 여러 가지 다른 천적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못 하거든요.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도 때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것도 있다.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까 처음에 우리 원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리자연한 게 뭐냐? 합리 불합리 이전에 순리자연한 게 뭐냐? 그거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까 하셔서 그래서 제가 떠올랐습니다. 과연 순리자연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산다 그러면 순리자연한 거는요. 배고프면 먹고 뭐 또 배설하려면 또 배설하고 또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그게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현대인들의 생활에서는 사실은 또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애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갓난 애들 아이들은. 근데 이게 순리자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 당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우리 현대인의 생활에서는 또 부적절하고 만약에 여기 대종사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대통령님 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술이 자연한 걸 갖다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감상적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인간의 지능,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성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술이 자연한 게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무엇이 합리냐, 불합리가 또 정해진다고 생각하죠. 이상입니다, 원사님. 제가 말씀이 좀 네, 있습니다. 제가 우타님한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 천지는 순리자연하다고 하셨어요, 대종사님이. 이건 뭐 박은 거예요. 순리자연합니다, 자연은.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타님, 우타님 얼굴이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들이 그 밀면 보여요. 우타님, 이렇게 들이 밀면. 네, 백두산이 약 몇 년 전에 발해 시대 때에 폭발한번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세계적으로 백두산만큼 큰 이게 터지면은 더 큰 위력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뭐 수승한 아니면 엄청난 대폭발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게 몇백 년 전에 그런데 앞으로 뭐 20년 후에 30년 또 터졌다. 그것마저도 순리자연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오토님 개인적인 생각 어떠신가? 그 순리자연한 거에 대해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또 다른 것도 진행해 볼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오토님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과학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과학적인 저기에서 말을 하겠지만 과학적이나 이런 것은 제가 모르는 거니까 그것도 또한 순리자연한 거라고 이렇게 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과학적인 그 저기 사람들이야 뭐 뭔가 나타낸 거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하겠지만 제가 과학자가 아닌 이상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오면은 그것 또한 자연의 순리자연 뭔가가 폭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니까 그렇게 폭발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뭉뚱거리지만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몇백 년 만에 찾아오는 대폭발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그렇죠. 또한 순리자연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싶다. 예, 이 예, 말씀이죠? 예. 예. 저도 그쪽에서 자연은 공감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연이어서
합리와 불합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 보통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상식적으로 해, 상식적으로. 어? 상식에 어긋나면 맞지 않지 않아?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거 불합리해, 그거 합리야, 이렇게 말 안 하죠. 상식적이냐? 상식적이지 않냐라고도 말을 하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네. 상식적이지 않은 짓을 하고 싶어.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예, 예, 예. 그건 이제 사회 언어고, 우리 원불교에서 말씀하시는 또 그 천지 그 보온 조목에서는 합리와 불합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면 나는 합리인 거고, 내 양심에 어긋나면 불합리인 거지. 욕심으로 취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기준을 삼고 있어요. 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요, 이 천지에 관해서 순리자연한도에 약간 뭐 위배되는 것 같거나, 순리자연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먼저 저는 한 저 말씀 해주시죠. 네. 천지에 대해서 그렇게 치대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지 그렇게 치대지 않습니다. 원사님처럼. 그냥 잠깐요. 문제는, 받아들여요. 잠깐 제 의견 네, 잠깐요. 우리 원사님을 네, 지원하는 의미에서 잠깐요. 요즘에요, 그 기후 온난화 네, 있잖아요. 그 기후 예, 예. 온난화 때문에 지구 전체가 지금 정말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이영숙 교수님께서 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익숙하시는 unexpected 예기치 않은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자연의 순리자연이에요. 순리자연인데 그 순리자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 날씨가 미쳤나? 하늘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순리자연한 자체에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순리자연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거는 이변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저기 지구온난화 지금 글로벌 뭐라고 그래요? 기후변화는 이거는 이변이 아니거든요. 이거 사실은 순리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 이걸 좀 알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저기 저개발국가 예를 들어서 뭐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저 밀림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날씨가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리자연 자체는 지혜와 연결이 돼 있다. 그 천지의 지혜죠. 예. 우리 이론의 그 공원정에서 그 그 지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당연하죠. 얘기하는 거는 이 우리 네 번째 그러니까 천지도 팔도 가운데 네 번째를 너무 좀 쉽게 바라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타원님에 대한 말씀에 제가 반기를 들고 원사님을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차원님.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좀 댓글을 해줘야 내가 좀 덜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천지는 제가 모를 뿐인 거지. 어쨌든 또 좀 더 깊게 말하면 인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때가 됐으니까 그런 저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폭발을 하던 100년 전에 폭발을 했던 내가 100년 전에 안 살아서 뭐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 내 본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제 눈앞에서 그렇게 됐다. 지금 만약에 현 근대사에서 그랬다 그러면은 모르지만 여태까지 인과적으로 뭔가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어쨌든 천지 자연한 도에 그 순리적으로 하는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이 공부를 안 했으면 저도 토를 달고 뭐 그 나오죠. 미쳤어. 뭐 이렇게 나오죠. 날씨가 아니야 이건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공부를 했으니까 어떠한 경우도 받아들이면서 이게 뭔가 원인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렇구나 하는 걸로 그냥 받아들이죠. 네, 네, 이 보통 다 천지의 관계를, 그러실걸요. 원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여튼 뭐, 천지에 대한 이 대종사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리자연하다는 것은 기정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미심쩍을 경우에는 연말을 더해서 왜 대종사님은 정말 순리자연하다고 말씀하셨지? 아니, 화산 폭발이 100년, 200년, 300, 500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순리자연한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희들이 의도로 갖고서
연매해보는 것도 공부 시험에서는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그전에는 이 태양은 뭐 이렇게 돈다고 하는 표현을 못 썼잖아요. 근데 이제 근래에는 태양이 우리 은하계를 2억 한 5천만 년 정도에 한 번씩 아, 돈다. 그렇게 위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위성 태양도. 그래서 아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축, 이 지구의 축마저도 21도에서 25도 사이에를 2000년 정도를 주기로 해서 조금 더 기울였다가 조금 더 섰다가 좀 더 길었다 그렇게 한다니까. 아 여하튼 그래 순리자연한 그런 모습으로 이 우주는 형성되어 있구나. 천지는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실 분 있으신가요? 한 말씀 더 순리자연한 거. 드릴게요. 짧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네. 생각이 떠올라서 그러는데, 네, 순리자연, 그러니까 천지는 순리자연하다 그래가지고 순리자연은 도안이에요. 근데 우리가 합리, 불합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리를 합리라고 하고, 순리 아닌 영리, 이치에 어긋나고 거꾸로 가는 걸 우리가 불합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 불합리를 결정하는, 그렇게 구분하는 그런 기준점이 뭐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순리를 순리라고 알고, 영리를 영리라고 아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 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예전에 오래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는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가을, 겨울에 이제 저기, 감기 들지 않으려고 흰 마스크를 쓰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저도 그랬는데, 그걸 보면은 가끔씩 가다가 좀 친한 사이에서 얘기할 때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다. 여긴 문화가 이상한 것 같다. 왜 그 병원에서 환자들이 쓰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나 그런 데 없잖아요. 병원에서만 마스크를 쓰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창궐해가지고 하니까 여름에도 우리는 쓰고 다녔잖아요. 그 기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이유를 알면 그렇죠. 아까 말씀 누가 하셨지만 인과의 이치를 알면 여름에도 쓰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과의 이치를 모르면 그러니까 순리를 모르면 이게 인과를 모르니까 이제 그 순리가 그렇게 되는 걸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만 가지고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상하다. 저 사람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리, 불합리가 사실은 우리가 그 자체를 알고 있는 그 원인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합리가 당연히 불합리인데 그렇지 않으면 합리, 불합리가 역전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요. 인간 사회에서 다단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아주 복잡다단하게 해가지고 이건 너무 당연해. 이거는 순리야, 상식이야. 그런데 사실 상식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중심이 뭐냐는 거죠. 그 핵심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또 평화롭게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모르면 몰라서 우리가 서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알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도 갈등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여기에 대한 우연 설명이랄까 떠오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리와 불합리가 역전되는 경우도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 원인과 결과를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알 것이냐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인포메이션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참 많아요. 살면서 오해하는 경우 참 많잖아요. 서로에게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예. 그게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준을 뭐로 잡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 불합리를 사실 잘 분석해 내려고 하면은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지혜. 거기까지 들어가죠. 네.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은 그 기준점은 조금씩 다 다를 수도 있다. 아이에는 아이에 맞는 합리적인 게 있고, 또 어른은 어른에 맞는, 또 교수면은 교수에 맞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항목에서요, 합리를 취하고 불합리를 음, 버리기가 어렵다. 저기가 합리를 취하고 불합리는
어렵게 어, 만드는 것은 무엇이다. 어렵게 예, 만드는 것은 뭐죠? 그거 잠깐 어렵게 제가 만드는 예, 건 적었으니까 한번 선택돼요. 좀, 합리라고 이제 결정이 났어요. 아, 이거는 합리구나. 이건 불합리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이 난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합리를 취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불합리를 또 버리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는 뭐냐 하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의문을 달아본 거죠. 네, 예, 그런 거죠. 네. 그게 뭘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음, 것 같아요. 우리 그 욕심이겠지. 지타오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안 들려요. 아까 나 같은 현상이. 예. 네. 제가 요번에 이제 저희 그, 저, 그, 그, 어렵게. 의사 증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합리와 불합리에 대한 학교에서 공부한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사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은 합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바예요. 의사가 지금 현재, 그러면 왜, 왜 증언이, 의대 증언이, 의대생들 증언이 왜 필요하냐? 그 필요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합리적인 것 같아요. OECD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1인당 그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나와 있어서 의대생을 증원시키는 것은 예전부터 정부가 이렇게 추진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증원시키는 것은 합니다. 근데 불합리는 그럼 무엇이냐? 갑자기 그 발표한 건데 이것도 또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의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합리적이에요. 2,000명이 의대생이 딱 내가 의대생이 될 수 없어. 500명만 뽑으면. 근데 2,000명을 뽑으니까 나도 의대생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의대생이면서 의사로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합리해요. 얘네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 말이지, 한꺼번에. 그래서 그러면 합리와 불합리를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는 걸 이제 이렇게 저희는 학교에서 논을 했는데 학술적으로는 논을 할 수가 없어요. 합리와 불합리를 판정할 수가 없어요. 학술적으로는. 왜냐하면 교수가 말하기는 이렇게 그냥 딱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게 조정이 안 된다. 논리로 의해서 이게 합리점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2,000명 하고 딱 했을 때 잘 되든 못 되든 이제 무조건 가야 한다. 이미 발표했고 수능을 이미 그 수능 고3들이 선지원? 이미 의대를 수시, 지원했다는 거예요. 네네. 수시. 근데 합리와 불합리의 어떤 부분을 논할 수가 없는 부분이 돼버린 거죠. 이제 무조건 가야 하는 시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거냐? 불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이 자기 입장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합리라고 생각할 때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많은 어떻게 사람이요? 보면 뭐 많은 공익적 사람? 개념에서, 우리 국민 공익적인 부분에서 네, 우리 국민들이 이게 합리라고 생각하면 그거 합리적인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거기까지는 합리가 더 중요하게 합리적일 수 네네. 있다. 네, 근데 그렇게. 근데 여기에서 여기 한, 네, 의견이 있는데 먼저 네. 말씀하시네요. 저 이 지나가면 또 예, 제가 여기서 이제 뭐할 조금 것 같아서. 좁혀갈 게 뭐냐면은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려야 되는데 이게 어렵게 만드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 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어렵게 왜 이게 어려운 거야? 근데 1번과 그 욕, 2번을 같이 이제 1번을 욕심이 지나버렸으니까 많고. 그러는데 지금 아니,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예요. 왔다 갔다 어 하면서 상관없어요. 그러면 예. 이것도 같이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다수가 그렇게 판단하면 이제 그게 합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불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상식적이고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좀 합리적이죠, 사실은.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한 국가에서라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가가 다르고 종교가 만약에 다르다면 이 종교가 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기독교 국가와 불교 국가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현상에 대해서. 기독교 국가는 뭐 물론 뭐 저 근본주의자들이 있는 이제 그런 뭐 이슬람이라든지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렇겠지만 불교 국가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 뭐라 그럴까, 합리가 기독교에서는 또 불합리가 되고 이런 게 많은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호와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개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거기는.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불교만 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경전을 가지고서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 심오한 진리, 그런 인과의 법칙이라거나 연기 법칙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실은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근원적인 그런 그 이치죠,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또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 목숨을 소중히 한다는 것 자체는요, 불교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는요,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코란의 말씀을 지키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뭐 죽인다고 하는 그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그게 옳은 것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의 어떤 상식적인 판단이 옳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원인을 잘 찾아보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조금 더 제가 부각을 시켰어요. 합리를 취하고 불합리를 버리는데 버리기 어렵게 만드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저는 나름대로 좀 답을 찾아놓은, 예,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네, 그, 저는 어디서 봤는가 모르겠는데, 합리는 대종스님 말씀일 것 같은데, 합리는 될 일이요, 불합리는 안 될 일이다. 그런 말씀이 어디서, 정산종사님이요. 그, 있어요. 정산종사님이 정산종사님이 네, 했습니까? 네. 예, 정선생님, 그래 네, 아주 하여 있으던가요? 명확하게 그래 판단을 해놨는 데가 그런 법문이 있어요, 어디. 예, 예, 있어요. 그게 생각나고, 될 일은 합리고, 안 될 일은 불합리다고, 그것도 확실하게 그 구분을 내놨는 데가 있고, 이 순리자연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자연한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놨는 게 아니다, 이 말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오는 게 순리 자연한 것인데, 그게 봄 오고, 뭐, 여름 안 오고, 바로 겨울 오고, 뭐, 이러면은, 이거는 순리 자연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야 되는데, 콩 심은데 팥이 난다든가, 뭐, 깨가 난다든가, 이러면, 이 순리 자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사람들이 그 그러면 뭐 의사가 뭐 또 인공적이긴 하지만은
의사가 뭐 몇 명 있어야 된다. 그 데이터를 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해야 된다 하는데 그 데모를 해 가지고 그 합리적인 걸 안 취하고 그걸 이제 불합리를 취하는 거는 그 이유가 그 욕심 때문에 그렇지. 욕심 때문에 이기주의인 욕심 때문에 그걸 이제 반대를 하고 일하는 것이지. 그냥 그 이기심 없이 공정한 입장에서 국민들을 참으로 생각하면은 그 만다고 데모를 하고 뭐 그러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욕심, 이제 그 예, 단어, 나한테 이해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사실 많이, 이게 나한테는 합리적이고, 저 사람한테는 뭐, 어떤 불합리고, 뭐 등등 이런 게 좀 갈릴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합리, 불합리를 가릴 때 어떤 것을 논의를 한다. 그런데 그 논의하는 그 주제가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도 판단은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똑같이 공유해서 같이 갖고 있다면 나름대로 비슷한 결론이 도달할 건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해관계에 앞서서 그런 다음에 또 이해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그렇게 많 그것이 뭘까 한번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 가지 떠올려서 말씀드릴게요. 아, 우리 저기 네, 지타원님이 지금 또 마이크 꺼놓고 말씀을 하시네. 먼저 말씀하세요, 지타원님.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희가 저희는 그 내밀한 부분까지는 사실 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저는 의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의사가 있었을 때 무엇이 좋으냐. 근데 왜 의사는 반대하느냐. 그 내밀한 문제에 접근하다 보니까 의사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극소수지만 상류사회예요. 상류사회. 그래서 상류층. 네, 상류층이라서 어떤 정부도 그 사람들을 억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정부도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고 하는데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자기네들한테 미흡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이지 않아. 자기네들은 그 모든 데이터를 의사가 쓰는 그 모든 것은 의사들이 만든 데이터에 의해서 치료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게 과학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일반 국민이 의사가 많아졌을 때 장점은 뭐냐? 그럼 근데 그것도 의사가 많았을 때 국민들한테 장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부도 그거를 그 이렇게 표현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다 좀 널리 알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의사가 일단 많아지면 그 국민들의 의료의 질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의사가 효과가 빠지고. 많아짐으로써 그 지방 쪽에 의사의 질도 좋아지고 의료인이 많아서 의사의 그런 부분들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생이 많아져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의사들에게 그 정부의 이 안을 협상해서 통과시킬 수가 없다. 이 상류 계층의 그 퍼센트로 보면 우리 의사들이 그 우리나라 그 상류층의 그 경제적인 상류층에 뭐 10% 안에 의사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강하게 뭔가 이렇게 서로 그 협의를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저희 토론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저는 이제 점차적인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복지 차원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음으로써 어떤 자기네 의사들의 그 권익을 위해서는 뭐 저는 국민을 담보로 니들이 지금 파업하고 있지 않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그 협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떠오른 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저 원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원사님이 지금 이게 오늘 주제가 사실은 어려운 주제예요. 재밌는 주제는 사실은 아닌데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 지금 그 의사수 증원한다는 문제는요. 절대적으로 지금까지의 무슨 뭐 저기 뭐죠? 법학대학원 이거 해가지고 많은 이제 그 뭐 사법고시를 이제 그 법학대학원으로 이렇게 돌렸고 이런 여러 가지 그밖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죠. 확대한 경우 뭐 공대생들이 이제 모자랄 경우에 공대를 확충해가지고 많은 이제 우리나라 저 엔지니어들 이런 게 많이 이제 거기에 증원이 돼서 우리가 공업 국가가 됐잖아요. 절대적으로 지금 이거는 기울어지는 운동장인 게 뭐냐면 의사와 환자로서의 우리는 잠재적인 환자잖아요. 언젠가는 다 가족이나 누구나 이제 환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의사들에 대해서 저항을 못 해요. 약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자예요. 그래서 저는 의사들의 이 반발이 있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거였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큰 사회 문제가 됐다거나 또 뭐 있잖아요. 어떤 뭐 검사, 뭐 판사, 뭐 다 포함해가지고 누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반사회적인, 반인격적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있냐면 가끔씩요. 식당 같은 데서 그 써놔요. 누구누구, 뭐 있잖아요. 개와 뭐 직업 있는 사람은 출입 금지 이런 것도 써놓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표출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단에 대한 어떤 항의를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민심의 표출 같은 게 있는데 이 의사들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의사들 출입금지 이렇게 얘기한 레스토랑이나 무슨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 그런 것이 있게 되면 의사들도 정신을 좀 차릴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저 누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락을 다 해가지고 어느 집 어느 저 레스토랑에서 저렇게 했대 저 레스토랑 누구 주인이 누구야 저 사람이 이제 뭐 오면은 환자나 이렇게 오면 저 사람 이제 그 해주지 말아야 돼 야, 만약에 그런 것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으로 그 의사들을 그렇게 우리가 의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반대하고 있다. 이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사회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비판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 그와 달리 이 정의와 불의 문제를 떠나 있어요. 정의와 불의는 당연히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어떤 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적인 어떤 혜택을 누려야 된다. 지방에는 너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알면서도 의사들은 사실 다른 이유를 대면서 이 저기를 갖다가 의사 증원 이걸 갖다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의 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 의식 또는 잘못 찍히면 우리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있어요. 오히려 판검사보다 더 무서워해요 의사를. 왜냐하면 의사들의 어떤 집단적인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합리와 불합리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서 지금 이런 어떤 전국적인 어떻게 보면 민심에 의해 가지고 의사들이
그래, 잘못했다. 우리 받아들인다. 이런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 있지 않는가 싶어요. 굉장히 그 의사들은 모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치료의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보다도 앞서서 그 목숨을 소위 말해서 담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질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합리와 불합리의 기준을 우리가 그 정할 때는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두려움도 사실은 깔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민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이 좀 길었나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는 계속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소장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합리, 불합리 요거에 대해서 버리기를 어렵게 만드는 기준 요거나 아니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얘기 잘 들었고요. 제목이, 버리기를 어렵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만드는 결국은 자기 손안의 이익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바른 취사를 하는 사람은 빼고, 만약에 나한테 개원의를 한 아들이 있어요. 내 아들이 의사야. 그러면 여기에서 의사 증언한다, 안 한다 해서 합리는 뭘까요? 안 한다겠죠. 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왜? 내 아들의 이익에 관련됐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나 지금 고3 아들이야. 근데 의사가 되고 싶어 해. 그럼 여기에서 합리는 뭘까요? 당연히 증언한다겠죠. 그럼 이게 뭐 때문에 그래? 음, 한쪽으로 그렇죠. 치우친 편착된 그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까 그 나우님께서 그 성경 기준에 그러니까 이제 그 코란인가 아까 성경 말씀하시면서 그것대로 사는 게 합리고 거길 벗어나는 것이 불합리라고 하는데 어 교회에서 11조를 내잖아요. 그 네, 11조 지금은 이제 그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을 하는데 원래는 그것이 성경에서는 11조는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했으니까 그 11조로 가족과 함께 나누자 그러니까는 함께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의미에서 그 11조가 생겼다고 해요. 성경에 원래 그게 있대요. 그런데 그게 잘못 와전돼서 이제 지금은 그것을 교회에다가 11조를 헌금하는데 지금 그래서 일부 어떤 목사는 그 11조를 가족과 함께 하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이면 이제 제가 요 정보를 접하기 전까지는 11조는 무조건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게 합리고 어떤 게 불합리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오류인데, 성경을 잘못, 판단해서 나온 그 목회자들의 그 약간의 그 이익을 탐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생긴 것인데,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게, 어, 합리고 어떤 게 불합리일까요? 그래서 약간의 거기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개인적인 그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아까 합리 불합리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참나 잠깐 장소를 좀 옮겨서 얘기를 할게. 다른 네, 분, 예, 그 사이에 잠깐 얘기할게요. 아들 군대 보내는 부모들은요, 전부 남북 관계 좀 평온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남북 관계 맞아, 다. 그렇죠. 예, 그게 예, 뭐 예, 보수하고 진보 차이 없어요. 근데 예, 예, 아들이 이제 군대 넘었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 북한하고 싸워가지고도 통일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분들은 또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예, 전쟁을 예, 하더라도 우리가 예.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지성을 사실은 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욕심,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는 그 어떤 사상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음, 소장님. 음. 예, 저희들이 그 제가 지금, 문제를 도출하는데 예, 12연기에서 좀 고무신으로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그쪽으로 가야지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수정님 예, 연기해서. 예. 왜냐면 제 딸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때 공부하는 자주 의미로, 연기해서. 예, 그래서 지금 저쪽 우리 다른 딸 그 베란다로 왔어요. 짐이 있으니까. 아, 아니, 이제 왜냐면 저는 정말, 어떠한 그 편착된 마음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딸이 들을 때는 혹시 기분 나쁠 수 있잖아. 내 얘기 왜 해? 또 막 그러니까, 어, 내 딸이 있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소소하게, 핸드메이드 집에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요즘에는 판로가 좀 돼요.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근데 요즘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한 6개월, 올해는 잘 안 팔리더라고요. 제 핸드메이드 제품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그 돈으로 딸 한 달에 용돈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줘 왔어요. 왜냐면 직장 생활을 안 하니까. 근데 내 통장에 돈이 바닥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돈 모아놓던 이제 적금을 일부 깨서 그것을 조금씩 빼서 이제 제가 이제 쓰고 있는데 딱 순간적으로 생각을 난 거예요. 아, 딸을 용돈을 주는데 내가 적금을 깨면서까지 해줘야 되나? 라는 그러한 딱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공부거리가 있는 거예요. 일부 이제 부모된 부모들은 그럼 나가서 일하게 해야지 그 다 큰 애들까지 그렇게 뭐 용돈을 주냐 이러한 마음도 있을 거고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측은지심이 약간 깔린 그러한 마음인데 제가 그것을 딱 결정을 했을 때는 그 측은지심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적금을 깨서 내 용돈을 준다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마음 없이 순간적으로 주지 말까 하다 그냥 딱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몇 달을 그렇게 주는데 이러한 경우에 부모님의 입장에서 다 큰 성년이 집에서 놀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경제적으로 일하진 않지만 그 돈으로 용돈을 주는 것이 한이냐 불합리냐 이것이 꽤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딱 해결했을 때 이제 그 두 번째 문제에서 이제 딱 어디에 편착되는 마음이 없이 저는 이제 결정을 해서 계속 용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일부 부모들마다 다 다를 것이다. 그 마음을 어, 부모들에 따라서는 그 어디에 편착되지 않은 마음일지라도 주지 않는 부모가 있을 것이고, 이제 저는 주는 결론이 나왔을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예. 몇 의견이 살인데, 아마 딸이? 예? 딸이 몇 살인데? 예, 30살이요. 아이, 그, 그러니까, 20살, 예, 20살 이런 것이. 넘었구만. 20살 그런데 넘었구만. 근데 그 기준은 어머니만이 음, 가장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음, 판단, 예를 들면은,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40살이야. 근데 음, 얘가 지적 장애가 있어. 근데 너 음, 월급 뭐한 300만, 400만 원 받아와야지? 그렇게 요구한다면 이것은 아니죠. 그럼, 그러니까 그렇죠. 예, 판단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어야 우리가 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또 예, 판단하는 사람들에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음, 않으면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 예, 예. 그럴 것 지적 같습니다. 장애가 있는 건 아니고, 예, 아니에요. 제, 제 의견 하나 연기라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떠오른 게 뭐였냐면, 제가 떠오른 생각이에요. 제가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떠오른 생각은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나중에 생각할 때 후회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게 좋다.
왜 그런가 음, 하면요. 때로는 이제 그렇잖아요. 당근이냐 채찍이냐 모르겠어요.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근이나 채찍이냐를 뭐라고 그러니까 방법을 선택을 할 때 그게 뭐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저기 운동 선수들을 갖다가 지도하는 그 감독의 입장이 있고 또 어떤 학교 선생님으로서의 이제 그 인격적인 교화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종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의 충고도 마찬가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이 때를 놓쳐서 나중에 보면 후회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또, 그때는 좀 더, 조금, 얼핏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나중에 뭐 그게 좋았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인간은 모두 100세까지 산다. 건강하게 산다. 이런 것이 사실은 이건 틀림없는 명제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때까지 맞춰서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좀 더 풍족하게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면 나중에 좀 후회가 되고 그때 그랬으면은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경우가 많이 반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 자식 간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꽤 많이 이렇게, 기준으로 작용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후회되는 일이라면 베푸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은? 아니, 제가 그, 어디, 말씀드려볼게요. 예, 예. 저는 소정님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음, 저는 그, 여보세요? 제가, 제가 어찌 보면 저도 이게 주착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요. 음, 저는 제가 아파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아픈 것에 대한 그, 아플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애들이 아프면 어떡하지? 애들 아팠을 때 제가 지원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애들이 아플 때 제가 마음 아프면 어떡하지? 그러는 제가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건강하면 더할 수 없이 감사죠. 근데 저는 제가 젊어서부터 이렇게 아파서 어, 어찌 보면 30년을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아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사실 있으면서 그것도 또한 주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희 애들의 건강보험료를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내주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내요. 음, 보통 음, 부모님들은 그만큼 내주지 않아요. 음, 근데 음. 저는 굉장히 많이 내요. 음. 착한 엄마라, 저는, 네? 착한 엄마라 그랬지. 착한 엄마가 아니라 제가 이쁜 엄마. 말씀드리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네, 그 주착일 수도 있지만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착한 자식이 엄마. 아팠을 때 제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라는 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애들이 안 아프면 좋지만 아팠을 때 그런 두려움을 제가 그 마음 아프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것에 대한 정말 일말의 어떤 생각도 없이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매달 매달. 근데 근데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내요. 보험료 많이 낸다고 뭐 치료를 더 잘 해줘요. 왠지, 더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 아팠을 때 네, 감당해줄 만큼 보험회사가 주지요. 그렇죠. 이 그것 때문에 하는 아이들이 거죠. 아파서 치료를 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줘요. 아, 네. 그거를 국가에 내는 위해서 거 제가 말고, 국가에 내는 거 감수하는 거예요. 말고, 이 부분을. 이영숙 교수님이 그래서, 그러안 들으시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착일 수 있지만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모가 아무튼 자식에 그런데, 대해서 그런데, 얘기하는 것은 꼭 불안해서가 아니라 글쎄 음, 우리 한국 사회가 좀 그거는 약간 좀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런데, 지타오님은 그런데, 많이 그런 아픔을 겪어봐서 그렇지만 한국 사회의 부모는 다 똑같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 아니, 똑같지 거기에서 않아요. 거기에서 좋게 다 얘기하면은 똑같지 않아. 외국 사람이 문제가 좋게 제가, 그렇지 한국 사람이 불합리한 거겠죠. 아니,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엄마들을 보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음, 그래서 부모들이 희생하고자 하지 않아요. 아니, 딸내미가 앞으로 직장도 얻고 결혼도 하고, 요래 할 것 같으면은,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직장 얻을 생각도 없고, 일할 생각도 없고, 이런 것 같으면은, 이제 전액해야죠.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고. 네. 그러지. 그렇게, 예, 그런 잘 경우도 알아서 판단하면 되지, 뭐. 예, 고맙습니다. 그, 여기 그, 소제목 이 얘기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예, 또 이제 원사님 말씀하신 데 제가 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면서요, 자비 있잖아요. 사랑, 자비, 애정,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면서 굉장히 소중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눈물겨운, 나중에는 참 감동을 주는 그런 소재, 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또 역리, 예, 거꾸로 가는 그 이치로 해서 불합리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그런 사랑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잖아요. 또 아름다운 거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게 또 더 이상 또 없죠. 부모가 자식한테 희생하면서 사랑을 주는 거.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자식이 부모한테 받는 사랑을 자애로운 그런 여러 가지 행위 그런 것을 갖다가 당연시 여겨가지고 부모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 참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이제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렇게 후회하고 그런 거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비의 문제가 어디까지가 자비고 어디까지가 사람을 잘못 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지나친 과보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합리와 불합리의 경계선에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부모는 알죠. 이래 가지고 얘를 도와주는 게 낫다. 얘를 봐가지고 이거는 얘한테 저기 하지 말고 도와주지 않고 얘 힘으로 하는 게 낫다. 그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경우라면 그것이 모르고 그냥 애정으로만 그냥 자식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애정을 표현해 가지고 애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또 반대의 경우가 해가지고 정말 평생토록 정말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면 막 그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다고 생각해요. 외국에서는 아마 부모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우리 같은 그런 정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왜냐하면 17세, 8세 넘어가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돈을 벌어가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직장에 가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있어서도 이게 자비의 문제 자체도 사실 합리와 불합리의 경계선에 사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기준을 그것도 무엇으로 삼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제가 저기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어릴 때 제 옆집에 저랑 동갑나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내들이라 아주 종종 잘 다툽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한 일곱, 여덟 살 때쯤일 것 같아요. 근데 옆집 아줌마가 둘이 다투는 사이에 저를 뒤에서 꼭 붙잡아 버렸어요. 이렇게 발만 동동동동 굴렀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저를 막 때려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맞는 게 싫어서 남의 아들은 꼭 붙잡아 놓고 자기 아들이 마구 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쭉 흘렀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기분은 나빠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연세도 이제 많이 들고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그것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저한테 조카뻘디는한테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할머니가 자식 다 버려놨다. 그러니까 저한테 꼭 붙잡았던 사람이 조카니까 걔는 할머니가 돼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조카가 자기 할머니, 작은 할머니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좀 안 좋게 됐어요. 뭔가 자살한 경우도 있고 행방불명도 있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을 엄마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 그분은 나를 꼭 붙잡고 아들이 때리게 만드는 그 상황이 나는 이렇고 내 자식은 이렇고 남도 이렇고는 아니고 남은 해롭고 자리이타 동푸원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동포의 피우는 보은의 강령으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나한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가리워지는 거죠. 자, 그것은 왜 가리워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결국은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심정으로 대했다면은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 자식은 남의 자식을 때리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타적인 차라리 이타적인 것은 못하고 그렇게만 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볼까요? 무엇이 안에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무명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명. 무명에 의해서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합리와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를 버려야 되는데 이거 취사잖아요. 취사. 이 취사가 가장 근본은 탐진치도 있지만은 무명. 둘이 아닌 너와 나 하나라는 그 개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 결국 손자가 할머니가 자식 그렇게 버려놨어 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지혜가 밝아야 되는데 문명이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포 보온강령을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문득 지금 저기 우리 원사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지금 그 참지 않고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분이 말씀 또 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은생어해, 해생어원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교법에 아주 굉장히 귀중한 그런 법문인데 은생어해, 해생어원인데 이게 사실은요, 은생어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어, 회사가 망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업이 망했다. 대대로 내려오던 어떤, 저희가 있었는데,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망했다거나, 또는 뭐,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는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 사경을 헤맨다거나, 그리고 어쨌든 꼭 그 시험에 붙어가지고 정말 뭐 10년, 뭐, 20년 열심히 하고 싶은, 예를 요즘 같으면 이제 의사고시 같은 게 있겠네요. 그리고 뭐 황검사 이런 같은 과거 같으면 사법고시 같은 게 있을 것이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절망적인 순간을 맞았어요. 사실 거기에서 은생어해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망 속에서 그 희망을 갖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식으로 봤을 때는요. 거기서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빨리 포기해 버려야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밖에 없어. 이제 쫄딱 망했어.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나는 이제 거의 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뭐 가족이나 누가 정말 예기치 않게 그런 큰 병이 들어서 정말 사경을 헤매고 이건 어떻게 안 좋은 일이 됐어. 그래도 이거 여기에서 나는 뭔가 그 은혜를 발견해야지. 희망을 발견하고 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은생어회, 해생어는 우리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다 옳은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고 있죠. 여기에 대한 반대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어떤 그 해로운 우리 결과를 우리가 얻었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이 합리고 무엇이 불합리냐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합리 불합리는 되게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게 합리 불합리.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야 네가 그때 큰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지. 그때 아니었으면 네가 정신 차렸겠냐 하는 것은 나중 일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죽느냐 사느냐 아니면 이 세상 뭐 그냥 버려버릴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영업자들이 막 정말 큰 위기라고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책에 나온 대로 교전에 나온 대로 윤생호회를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상당히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요. 합리와 불합리라니까요. 합리, 불합리.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합리, 불합리의 그 기준으로서 그것을 생각해서 결국은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은생어에서 은을 창출하는, 나타내는 그런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의 모든 선택, 우리가 모든 이게 옳다 그르다고 하는 판단, 이것이 다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물론 성공과 실패도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자기의 어떤 평화, 자기의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 그리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리고 남들에게 베푸는 어떤 자비 또는 남들이 자기를 또 우습게 볼 때 그때 자기가 남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해야 될 것인가, 참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좀 정신 차리게 나도 한마디 해줘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합리 불합리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본성에 그 지혜에 다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리자연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그렇지 사실 인간에서는 순리자연한 경우가 너무너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뭐 기후변화, 뭐 아침이 가고 저녁이 오고 이런 단순한 것 같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합리고 불합리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많거든요. 영리에서 사실은 순리를 찾는 경우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우리 교단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 아마 우리 저 교도님들이 얼마나 공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교단은요, 사실은 합리가 없어요. 영리로 가고 있어요. 영리로. 왜냐하면 우리 교리에게 어긋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수십 년을 지금 지내왔기 때문에요. 예. 저 법의 사정 같은 문제만 해도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우리 교리하고. 근데 대개 보면은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냥 우리 교단에서 우리 저기 지도부에서 종목사님이나 여러 그런 지도층에서 좀 합리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었거든요. 이미. 법에 어긋나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영리가 오히려 순리예요. 영리로 가야 순리인데 그것을 사실은 우리는 많은 분들이 지성적이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 교단에 혈심을 바치셨던 그런 분들도 사실은 합리와 불합리에서는 사실은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이 뭐 건강이나 뭐 나의 어떤 삶이나 재산이나 남들에 대하는 나의 태도나 아니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사실은 합리와 불합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무슨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합리 불합리를 판단할 것이냐 하는 거는 정말 우리 뭐
살고 죽는 거에 어떤 여러 가지가 다 거기에 결부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참 합리와 불합리를 많이 얘기해도 사실은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준점이 워낙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데이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자기 처지 아니면은 나의 역량 등등이. 네, 또 말씀하시고 영수 교수님 네, 여기 무릎도 많이 네, 좋아졌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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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잘 되실 거예요.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문제라고 일단 생각하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처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는 순리 자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리자고 합리할 때 리에 합한다는 뜻이고 비합리, 불합리 내지는 리에 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순리라는 것은 리를 따라간다는 뜻이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리가 뭔지를 아는 것 그것에 의해서 그게 합리, 불합리 내지는 순리 이런 것들이 다 결정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리가 뭔지를 아는 것, 그것이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리가 서양에서 말하는 이성하고 통하고요. 이성에서 그 자를 써요. 그리고 여기서 리 하는 거는 그 한자로 따지면은 그 마을 리자에다가 앞에다가 부수록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뜻이 구슬에 있는 결이라고 들었어요. 그 리라는 게 그런 구슬에 있는 결에서 그 결을 따르는 것. 그렇기 때문에 리는 다스릴 리다 이렇게 그렇게 그 뜻이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모든 것에 결이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옥에 결이 있듯이 그리고 옥의 결을 따르는 것이 다스리는 원칙이 되는 것듯이 그 결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그 리자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마찬가지로 저기 서양에서 말하는 이성도 그거예요. 거기서 이성이라는 거는 결국 이쪽 얘기로 하자면은 그 결을 따라가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리를 따라가는 성질. 그러니까 그 리라는 거는 물론 여기서는 결이라고 그러지 않고 리라는 거는 이제 이성인데 이성 그것이 어원이 레이시오 그러니까 비례 뭐 이런 것으로 뜨고 그것에 또 어원은 로고스 그래서 원리 법칙 뭐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원리와 법칙을 따라가는 성질 그것이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한자에서 그 리라는 거는 이제 옥의 결을 따라가서 다스리는 그런 이제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합리하고 불합리인가 비합리인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처해진 위치가 다르니까 처해진 위치에서 그 결을 따른다는 거는 제각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앞에 강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아니면은 뭐 이제 산이 딱 가로막고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랑 그 사람들이 그 결을 따른다는 거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그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결을 따른다는 거는 결국은 거기에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제 그 도가에서 말하는 도하고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따르는 거예요.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따르는 거고 앞이 뭔가 탁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길이라고 해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게 그것이 리일 것이고 그리고 앞에 길이 딱 대도가 있으면은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또 결을 따르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따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달라지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결을 따른다는 그거는 한결같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적용이 되든지 간에 그 결을 따라야 하는데 아까 저기 원사님 얘기하신 그런 예나 그런 것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욕심에 가려져가지고 그걸 결을 따르는 거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속에서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건데 그게 자기 뭐 자식만 뭐 귀하고 뭐 이런 건 완전히 욕심에 탁 가려져 있는 거니까 그게 결을 따르는 거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소정님의 예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진짜로 그 소정님의 입장과 그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게 결이냐 그런 거는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을 안다는 것 내지는 도를 안다는 것 이런 거하고 직결되는 게 이게 바로 순리를 따른다는 거, 뭐 합리, 비합리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합리, 비합리가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그 말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마다 처해진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이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뭐 어떤 위치에 처해져 있든지 간에 결을 따르는 것은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원리라든가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걸 보편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그래서 리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순리, 뭐 합리, 비합리 할 때 리에 대한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저기 할 것 같은데 일단 모르겠어요. 이게 적당한 예는 아니겠지만 제가 요번에 의사를 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겪었던 제 느낌이에요. 저한테 오는 것만 가지고 그거를 합리, 비합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한테 뭔가가 어필하는 거를 이렇게 봤을 때 맨 처음 의사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거는 그 수술 보통은 이렇게 연골이 뭐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이게 보통 젊은 사람은 수술을 하는데 나이가 들었으니까 수술은 안 되고 그리고 그 주사를 맞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 그 의사 자체가 그리고 뭐 MRI도 뭐 제가 그러니까 오금으로부터 통증이 시작돼서 다리도 쭉 가면서 저리고 팔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MRI를 이 다리가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딴 데는 괜찮느냐 그랬어. 딴 데도 괜찮지 않다. 요새 이러고 나서 허리도 아프고 뭐 다리 쪽으로도 통증이 가고 뭐 저기 저 팔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MRI를 세 개를 다 찍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거를 돈을 물어내는 사람은 저거든요. 근데 그거를 세 개를 다 찍자고 그래가지고 다 찍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면서 이거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은 제가 느낌으로서는 저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들으면은 왜 이게 수술이 힘든 것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이게 길이 트여질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거는 뭐 주사로 해야 된다. 왜 나이가 들었으면 주사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이제 또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대답을 그렇게 그야말로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합리라는 말하고 이해라는 말하고도 굉장히 많이 통하는 말일 텐데요. 이치를 이해한다는 거지. 이치에 대해서 그거를 알아채는 게 이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한테는 뭔가가 콱 막히는 기운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의사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MRI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연골판이 찢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분은 또 이거는 그렇게 찢어진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운동을 많이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한 달 후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달 후에 운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정말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었고 제가 석 달을 앓다가 이제 수술을 결심을 하게 된 건데 석 달 동안에 하나도 나아지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뭐를 하든지 간에 주사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갔더니 주사를 그러면 맞아보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를 맞고 나서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제가 세 번째 의사를 다시 찾아간 이유가 두 번째 의사를 믿고 따르기에는 너무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떤 결을 제가 못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따라야 하는 저기라기에는 뭔가가 막히는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의사를 다시 찾아가게 된 건데, 세 번째 의사를 찾아갔더니 MRI를 이렇게 그분이 보더니 그냥 뭐 저기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딱 보자마자 그냥 즉각적으로 하는 저기 말씀이, 이거는 응급 수술 케이스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응급으로 음, 잡아야 돼요. 벌써 세 달이나 그랬다고요? 아이고, 이러면은 당장 왔으면 간단해질 수 있는 수술인데 세 달이나 지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나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들은 얘기는 단지 한 뭐 서너 마디밖에 안 들었는데,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왜 그러면은 이게 응급수술 케이스냐 하면은, 그분 말에 의하면은 이거 안 하면은 인공관절이래요. 급속도로 음, 인공관절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당황했죠. 제가 수술을 저기 할 생각으로, 의논할 생각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분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 답답함이 가시지를 않으니까, 이 두 의사를 보면서 답답함이 가시지를 않으니까 뭔가 더, 그러니까 그 우울증, 그것도 답답한 것이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해소가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울한 그런 상태인데,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울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갔는데 갑자기 수술 얘기를 하고, 그것도 응급이니까 당장 잡으라고, 당장 다음 주를 잡으라고, 이렇게 해서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서 근데 저한테는 그분 얘기하는 게 딱 그 이치에 맞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거를 계속 저기 했다면, 제가 느낌에도 이거 이렇게 놔뒀다간 안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우울하기도 한 거고, 그렇게 사람을 찾아다니는 건데, 그러, 그런 저기를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뭔가가 하여튼 겁은 나지만, 당연히 겁이 나죠. 근데 그냥 클릭이 딱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말이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수술을 잡고 나서 입원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에 쓰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정확하게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래요. 음, 아닌데, 그렇지만 이건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굉장히 빠르게 나빠진대요. 그렇게 나빠지고 인공관절밖에 안 되니까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런티 못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통증이 음, 생기는 사람도 많이 있고, 통증이 좀 음, 훨씬 낮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분명하고, 뭔가가 이게 이 사람이 뭐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 이제까지 석 달 동안 시달린 느낌 플러스 그분 말씀을 이렇게 참작해 볼 때, 이거는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예를 들자면은 세 번째 분은 상당히 명쾌했어요. 어쨌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몰라요, 사실. 그리고 제가 깁스를 한 상태가 지금 6주를 이러고 있어야 돼요. 뻗정다리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처음으로, 그 세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뭔가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인 것 같았고, 그 사람 말 맞다나 제 느낌에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서는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 경험은 그래요. 제 경험은 합리하고 비합리란 내든지 불합리, 그거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거는 저는 그래요. 제 경우에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울림이 있어요. 어떤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는 거기에 울림이 맞다, 이런 것으로 나와요. 제가 그거는 이제 결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저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비합리나 불합리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가 뭐 아무리 길게 얘기해봤자 내 귀에는 저기로 들어오지가 않는 경우에요. 귀 속에 들어가지를 않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모르겠어. 그거 뭐 얼마나 많이 설명을 해봤자 내 귀에는 거기가 들리지가 않는 그런 경우는 이제 비합리.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저는 제가 기준이에요. 제가 그거를 딱 들어봤을 때 이렇게 알아요. 그냥 이거는 맞다. 이거는 맞지 않다. 그러는 것이 제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감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도에 대한 감각이랄까 아니면은 그 결에 대한 감각이랄까 거기에는 그 감각이라는 거는 대체로는 많은 사람이 다 그거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자기의 당장의 어떤 이익이나 두려움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욕심이나 이런 거에 가리면은 그 감각이 무뎌지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감각은 누구한테나 살아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저기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런 속에 있는 그 감각까지 그게 거기까지 들어가야지만 합리 비합리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제대로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받으면서 이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긴 한데 그렇지만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상당히 도전적인 주제이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 교수님 한 번 말씀이 탁 터지니까 한 10분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그래요? 죄송합니다. 금방, 너무 길어졌네요. 아니요. 근데 아니, 질문 금방 있는데요. 시원하게 아주 잘 갔습니다. 예, 아니, 시원하게 잘 가서. 잠깐만요. 잠깐만. 네. 죄송합니다. 이게 끼어들어서. 우리 이영수 교수님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얼굴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취소하세요. 네, 죄송하지 않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주, 죄송하지 네, 않다. 여기 도성님이 한 말씀 저는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도성님 예. 말씀. 이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어떤 그 울림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그 의사의 말을 언더스탠드 한다거나 또는 내가 그 의사의 말이 동조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것이죠. 잠깐요. 언더스탠딩 한다든지 또는 존경한다요? 뭐라고 저기 하셨어요, 지금? 동조, 아, 의사 선생님의 말에 그거, 동조한다라는 그거 것과 조금 울림이 달라요. 있다는 것. 그러니까 동조한다든가 무슨 제가 의견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치에 맞다 이런 생각에 그것이지 제가 처음부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예, 예, 그런 예. 상태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합리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그 순리 자연한 그 도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네, 것이라는 것이 예, 그 예, 예. 상태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 예, 예, 리를 예. 따르는 것, 자연이라는 거는 제가 그래서 그 재난 상황이 당해도 그거는 그 순리 자연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연은 항상 그 리를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리를 따라가지 않고 딴 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를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리를 따라가는 그런 자연. 예. 그런 것에 그거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그거를 따라가는 게 합리인 것 같고, 그리고 불합리는 그 반대겠죠.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간다든가, 자기의 어떤 그 감정적인 두려움을 따라간다든가, 뭐 이런 거는 그거하고는 합당하지가 않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원사님 아까 네.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원사님이 또 그 모르는 아, 척 아, 예, 해가지고 예. 제가 손 또 들으셨네? 들었어요. 아, 팔이 아파 죽겠어요. 네, 두 예. 번이나 들어가지고. 예, 내리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알았어요. 2분이면 충분하죠. 예. 우리 이 교수님 말씀 중에, 뭔가가 이렇게 울림이 있다. 뭔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먼저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레조넌스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뭔가가 있다 하는 거. 저는 그 절대적으로 공감을 해요. 저도 참 많았어요. 과거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이냐, 어떻게 해야 후회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이게
이 결과가 가장 좋게 나올까라고 할 때 내 욕심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 집착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요즘에 사실은 그거 떠오르지 않는데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러면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답을 못 내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합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불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도 하고 상당히 그 판단 내리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일 때 참 힘들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그런 고민도 있고 그래가지고 잠을 자고요. 이제 예를 들어 잠을 자고 아침에 그 문제가 바로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게 풀리지 않는 자기 판단을 해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근데 아침에 딱 떠오를 때 퍼뜩 드는 생각이 있어요. 퍼뜩 드는 생각. 그러면 그 퍼뜩 드는 생각으로 행위를 하면 돼요. 제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이익을 얻는다거나 이런 거거나 이런 거 말고 시원하게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제 아침 퍼뜩 드는 생각인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이렇게 마음이 기울이지 않고 뭔가 뭘 갖다 이렇게 하지 않는 마음이 아침에 되면은요 모든 조건들이 제로거든요. 내가 떠올리기 전에는 뭐 이걸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거 다 없이 떠오르는 그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공이에요. 텅 빈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직 여기에 어떤 선입관이 이렇게 뭔가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럴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사실 시원하게 그래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저는 많았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의도하지 않고도 바로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결국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든 간에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제가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지만 그 리를 제가 퍼뜩 이렇게 알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냥 그런 예가 저는 있어서 저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분이 넘었나요? 네, 2분 됐어요. 딱 2분 시간 잘 지켰습니다. 역시 저기 역시. 순터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막 그러셨던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면은 질문 안 해요? 어, 제가 이영숙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났는데 이 부분도 좀 저는 생각이 참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의사를 거치면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가 세 번째 의사는 그런 것 같다 하고 딱 수긍이 된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종교문화 대종사님이 우리 이 회상에 이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저는 좀 가끔은 안타깝고 답답하고 한 경우를 좀 느껴요. 교당에 다녀도 정말 대종사님 법을 정말 알려고 더 노력하고 더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장 인생에서 두 개를 찾다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하나는 제가 나중에 소일거리로 17, 8년 전에 제가 나무를 키웠다는 것이 참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은 이 공부가 늘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한 그 자리하고 인과 봉 이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정말 영생을 통해서 봤을 때 아주 답답한 일이다. 이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 또한 그와 같다. 그게 세 번째 의사를 만났을 때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제가 원불교 회상에 들어온 것은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영수 교수님 하신 말씀에 이 부분이 딱 떠올라져도 그걸 하나 소개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또 말씀하고 싶으신 분 또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은사님 말씀하시는데 마이크 꺼져 있어요, 은사님. 그리고 은사님 마이크 꺼져 있어요. 해제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제하시고요. 네, 네. 그래, 응. 그 했는 사람만 자꾸 하지 말고 한 말씀도 안 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먼저 번에 그래 이야기했었는데 잘 실천이 안 되네.
기회를 드리는데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연사님 저기 하는 말씀하세요. 혹시 여기 저 박성국 선생님 혹시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뭐, 이제 본인이 하시고 싶으면은 말씀하셔도 됩니다. 혹시 이제 부담스러우실까 봐 하세요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 말씀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내가 그 뭐 어떤 교무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네. 그 이론 이 천지의 팔도락 하는 것이 그 이제 이론상을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 이야기다. 천지가 아니고 이론상이다.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우리도 들어보니까 그래 이 뭐 꼭 천지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진리의 다른 측면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어째 전부 진리 같은 이야기다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네. 그러니까 뭐 그 모든 것이 다 이론상 진리의 그 어떤 다른 측면이니까 그 천지를 이론상으로 바꿔가 생각하면은 아마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게 또 공감합니다. 공감. 말씀하게 됐는데 우리 이론상이요. 우리의 성품이기도 하고 우주만유의 본원이잖아요.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우주 만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지간에 있는 모든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거, 하늘과 땅 포함해서. 그러니까 천지 팔도는 사실은 이론의 도이기도 하고 우리 자성의 도죠. 성품의 도죠. 당연한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떠나가지고 자꾸 천지의 도니까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건 절대로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자성에도 8가지가 이미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16가지로 늘리면 늘리겠죠. 세부적으로 늘리면 더 늘려지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겠죠.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아주 꼭 집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팔도가 만약에 우리가 닮아갈 수 없는 또 다른 이상한 경기 넘어서라고 하면은 여기다 내놓으면 안 되죠. 채받자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천지팔도를 닮아 있다. 보면 딱 좋죠. 우리가 문명에 가려서 잘못하고 습에 가리고 나라고 하는 나상 이거에 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못하니까 그런 거죠. 우타님? 우타님이 음소 해놓으시고 들어가셨네? 시간이 벌써 예, 다 됐나? 했으면은 마치요. 그 또 다른 사람 이게 또 네, 재생해 볼 때 지루한 생각이 날 수도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지금 9시 38분이 막 지납니다. 짧게 짧게 뭐 한마디 하셔도 되고 패스 그 옆으로 넘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네. 오늘 오타님이 안 들어오시 저부터 대답이 하겠습니다. 없어요. 네, 네, 저부터 말씀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승타원님이 마무리 발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마이크 받았다. 예, 저도 찬성입니다.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승타원님. 음소거 해제 안 하시네. 자, 그러면은 해제 이부터 요청, 진타원님 승타원? 넘어가겠습니다. 음소거 해제 진타원님 요청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성타원님이 지금 해제하고 있잖아. 그래요? 예, 계속 됐어요. 기다리세요. 네, 네, 됐습니다. 그럼 네. 또 말씀 안 드려서 은사님한테 또 이렇게 지적을 받으니까 해야죠. 아까 꼭 성타원이 이영숙 교수님이 그래도 굉장히 본인이 사례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아까 울림이 오고 결을 따르기 될 마음의 준비가 이렇게 되어서 일을 따르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이렇게 뭐 합이 잘 맞다, 촉이 딱 왔다, 이렇게 할 정도의 어떤 뭐 자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이모저모 많을 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나우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고민을 이렇게 할 때 가장 자기가 따르고 싶은 어떤 결이 진짜 보이는 때가 있어요. 진짜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고 그때 판단을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이성의 어떤 상식적이거나 일반 사회에서 바깥에서 기준점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찾는 것이 그게 자기가 안에서 울림이 나왔을 때 이렇게 어떤 빈 자리가 있어서 그 안에서 어떤 인연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그게 정확하게 자기에게 맞는 어떤 결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을 할 때 저도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 문제가 아까 큰 어떤 낙방을 했을 때, 막 주변에서 엄청 걱정과 이제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보고 이런 눈초리를 다 놓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제 문제로 받아들이기를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 문제와 정말 동일시가 됐던 어떤 부분인데, 그럴 때도 저도 이제 어떤 그런 빈 마음이 어느 정도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합리성, 어떤 이성보다는 내 안에서 어떤 밝은 어떤 힘이 잠재되어 있지 않았을까? 거기서 나온 판단을 제가 따르니까, 훨씬 더 제에게도 맞고, 길이 보이고, 장래성이 있는 어떤 판단, 해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더 순리자연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어떤 그게 자비다 뭐 이런 차원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어떤 이성의 어떤 객관적인 힘보다는 자기 안에서 울림이 나왔을 때 그게 더 순리자연에 더 맞다라고 저도 판단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말씀도 하시면서 잘 이렇게 하시면서. 아니셨구나. 승타원님. 네, 우리 지타원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지타원님. 네? 지타원님 한 말씀 하세요. 네. 순리자연한 돈은 밖에서 찾을 필요가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밖에서 찾을 필요 없다. 네 안에 있다. 어떤 네. 것이든 그것이 네 스스로가 기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따르는 거. 그랬을 때가 응용무념의 도인 것처럼 순리자연의 도 아닌가? 이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맨날 아프고 치료받고 이러는 것도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 순응하며 아프고 치료받고 가는 과정이다. 그날이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오늘 행복했으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법등명, 자등명 그러는데 자등명을 잘 밝혀라. 이렇게 결론을 내주실 것 같습니다. 이영수 교수님 한 말씀 하세요. 저는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거 없어요. 아까 많이 해서 네, 더 이상은 네. 없습니다. 소정님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소정이요. 저는 말을 많이 아끼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예요. 많이 기대해 그래요? 주시고요. 예, 네, 다음 네, 주에 예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은사님, 내일 우울증에 네. 대해서 할 거예요. 다음 다음 주에는 주가 참 뽀샤시가 대사식이 갖고 있는데. 오나? 네, 다음 다음 주 메타버스 대사식. 오페인데요. 예, 메타버스에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발표 좀 네, 해주시라고. 네. 은사님한테 마이크 넘깁니다. 아니, 이제, 우리 옆집에, 우리 이제 농촌이거든요. 나도 귀촌을 했는 사람인데,
옆집에 그 부부가 무릎 수술을 두 분이 다 인공관절로 갈아이었어. 남자는 한쪽이고 여자는 양쪽 걸 다 인공관절로 갈아이었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공관절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인공관절 하면서 이제 이 수명이 한 10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늦게 이제 갈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데, 지금은 이제 또 그 수명이 연장돼가 한 15년 이상 쓴다,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럼 저 앞으로는 또 소재가 더 좋은 게 개발되면 뭐 한 2, 30년 쓰겠죠. 그래, 그런 이야기, 되도록 늦게 하락하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 이제 참고를 자기 나이하고 비교해서 이제 되도록이면 그냥 치료하고, 꼭 안 될 때 이제 인공관절 넣으면 되겠다. 그 사람들 요새는 뭐 잘 걸어 다니고 뭐 아무 애로사항 없이 잘 하더라고, 인공관절 연 사람들. 음. 같이 뭐 등산도 다니는데. 네, 말씀 다 참 하신 거죠? 그런 거 많이. 네, 네. 네. 우타원님? 부타님이 오늘 우타원님이, 좀 피곤해 하셔요. 근무를 하셔서. 그러시구나. 예. 박성국님이 그래.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마무리하고, 저희들 간회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작게 작게 여러 번 깨침이 있어서 큰 대각으로 이어지면은, 순리 자연한도와 정확히 합일돼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해 나가겠죠. 그 가운데 무명이라는 게 늘 가리워서 거기에 분별성과 추적심 때문에 무명이 형성되고, 깨침이 없기 때문에 무명에 끌려서 가게 되고, 근데 저희들이 이 회상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공부 수행 잘 하셔서 순리자연한 그런 일상생활 하시면은 정말 지혜로운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 우리 소정님의 발표를 예약하고 그때를 또 또 기대하면서 저희들 거진 출진 단회 원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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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염으로 조금 말씀하실 분은 녹화가 끝나고서 말씀을 좀 하셔도 됩니다. 예. 녹화 중지 해주세요. 네, 녹화 중지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잠깐만요. 녹화 중지, 나가셨어요? 어,